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마지막 영상 올린 이후로 좀 격조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좀 몸이 좀 아프고 그럴 때는 조금 녹음을 할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 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 제가 올렸던 영상은 아니고 음성인데, 거기에서 좀 러프하게 다뤘던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특정 정치 세력 중에서 밀고 있는 정책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돈 얼마씩 주자, 이런 얘기들. 사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그런 거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겪어본 또 경험이 있으시죠, 다들.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하나는 실사구시적인 좀 현실적인 사회 작동 원리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일단 윤리적인 이유, 반대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좀 거두절미하고, 좀 영상을 이제 좀 그동안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제 본론만 얘기하고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을 통해서 전 국민이 모두 돈을 좀 이렇게 나눠서 받자라는 얘기가 골자잖아요, 이 정책에. 이 돈이 지역 교부금이 어쨌니, 어디 이렇게 좀 남는 예산이 있느니,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복잡한 얘기는 구조가 다 필요가 없어요. 이 국민의 세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이런 누구나 동등하게 다 전 국민한테 돈을 나눠 받자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그냥 돈을 달라는 얘기랑 차이가 없어요. 아니,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차이가 없냐? 세금에서 달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 다 누구나 세금을 내지 않느냐? 다 누구나 세금을 내는데 그게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랑 왜 차이가 없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20세 이하는 세금을 내질 않아요. 물론 극소수 20세 이하인데도 미성년자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업소득을 벌어들여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렇게 20세 미만의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꾸려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이루는 사람은 이미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겠죠. 일단 미성년자는 금치산자이자 한정치산자니까 복잡한 얘기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건너뛰고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20세 이하는 딱히 그렇게 세금이라는 걸 내질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워낙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20세 이하 미만 인구들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다 낸다고 치자고요.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절반 이상은 무조건 근로소득자죠. 근데 근로소득자 중에서 대한민국 세법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500인지 3,200인지 3,20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소득세를 안 내요. 4대 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이제 산재나 연금,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이거 4개 빼고
그냥 순수하게 소득에 대한 세금 그거 안 내요. 여기까지 가면은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3분의 1은 세금을 안 냅니다. 5천만 명 중에 3분의 1이면 얼마야? 한 200, 500 정도 되나요? 세금을 안 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솔직히 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 국민연금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월급에서 이거 떼고 들어왔기 때문에 난 세금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회에서 받기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분들이랑 20세 미만 다 합치면 3분의 1 이상은 세금을 안 내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면서 도로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 전기요금 말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전기 시설들, 인프라들 등등, 수도 파이프 등등등등 숱하게 누르는 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래요.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나라에서 좀 더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은 굉장히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낸 게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세금은 나라에서 갑자기 뿅 하고 생긴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떼가지고 그 나라에다 준 돈이에요. 남이 준 돈이에요.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거 자체만도 솔직히 굉장히 행운이긴 한데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이 낸 돈을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거창하게 윤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윤리까지는 갈 거 없이 그냥 염치가 있다면 남이 낸 돈을 나도 좀 줘라 라고 하기에는 좀 염치가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자는 그런 굉장히 무가치하고 계획 없고 정말 책임감 없는 그런 정책에 저는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전 국민한테 돈 나눠주자. 우리 서민들 어려우니까 돈 나눠주자라고 하는 그걸 정책이랍시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그 돈 다 빼가지고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내 재산, 내 가산 다 탕진해가지고 플렉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 이거 다 내놓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책을 펼친다면은 저는 당장 지금 이 순간 바로 스탠트에서 전환해가지고 그 정치인들 개같이 빨아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남의 돈. 정치인들 입장에서 세금은 남의 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세금 지들이 다 낸 거 아니잖아요. 왜 남의 돈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 사회 메커니즘적인 원리에 의해서 제가 좀 반대를 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인구가 지금은 저출산 사회이지만 당장 지금 인구가 적지는 않은 사회고 그리고 굉장히 선진국이다 보니까 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니까 그냥 작게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명이 사는 마을의 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세계는 멸망해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지갑이나 카드가 아니라 뭐 그 거래 수단으로서 막 병뚜껑 그 이게 우리 맥주병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소주병 뚜껑 같은 거 그냥 그 철로 이루어진 단순한 물질 뭐 그걸로 그냥 그거를 화폐 삼아서 거래를 한다고 쳐봐요. 뭐 쌀 뭐 햇반 2개는 뭐 병뚜껑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참치캔 하나는 뭐 병뚜껑 20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마을에 뭐 이렇게 그 마을 10명밖에 안 되는 마을이지만 그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치안이나 뭐 이렇게 뭐 소방 뭐 지금의 대한민국의 치안과 소방 같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걸 담당하는 리더가 한 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가 한 명 있다고 쳐봅시다. 뭐 이 세상살이 이 10명의 마을 주민으로서 헤쳐나가기 쉽지 않겠죠. 뭐 힘들겠죠. 먹고 사는 게. 뭐 지금도 힘들지만 어쨌든 인간은 원래 언제나 힘드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을 전체 10명이 갖고 있는 총 재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자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웃들에게 이런 병뚜껑을 주고서 뭔가 물자를 거래한다고 쳐보자고요. 사실 이게 뭐 경제 구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 10명의 마을이 막 100명,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0억 명 되면은 그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가진 물자를 일정한 서로 합의된 화폐를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게 그게 경제입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드는 사회에서는 그게 원화나 이게 전자상거래가 같이 연동되는 신용카드가 아닌 병뚜껑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뭐 어쨌든 그 마을의 촌장인지 리더인지 하는 사람이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창고를 열어가지고 뭐 쌀을 주겠다 아니면 옷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병뚜껑을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다 같이 동등하게 막 나눠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병뚜껑은 여름에 이렇게 뭐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막 떼어가지고 겨울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처럼 입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뚜껑은 그냥 화폐일 뿐입니다. 뭐 물론 뭐 병뚜껑은 이제 뭐 고로에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철계로 단련을 해가지고 뭐 재련을 해서 뭐 이렇게 뭐 갑옷을 만들고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병뚜껑은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 물자죠. 근데 일단은 지금 10명이 사는 마을에서는 그런 뭐 고를 뭐 이렇게 뭐 노를 가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병뚜껑을 녹여서 갑옷을 만들고 하기에는 아직 그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려면 좀 접어두시고 뭐 어쨌든 우리 그 10명이 사는 마을에 갖고 있는 식량과 옷과 뭐 땔감 등등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병뚜껑만 똑같이 막 이렇게 촌장에 나눴어요. 너나 나나 막 이렇게 누구나 뭐 차이 없이 다 막 이렇게 동등하게 나눠줬어. 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명인 마을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감자 하나 뭐 쌀 하나 뭐 햇반 2개 뭐 이런 거 막 병뚜껑 4개 뭐 사고 막 이렇게 참치캔 하나 뭐 8개 이렇게 사는 사회였는데 촌장이 갑자기 병뚜껑 10개를 더 뿌렸어. 그러면은 내가 그 예를 들어서 햇반 하나가 막 병뚜껑 뭐 4개라고 쳤을 때 촌장이 병뚜껑 10개 주면은 햇반 뭐 4개 더 살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햇반 파는 사람이 병뚜껑 햇반 뭐 이렇게 하나에 뭐 병뚜껑 뭐 3개 4개 팔았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병뚜껑 10개씩 더 생겼어. 뭐 그러면 그거 똑같이 팔겠어요? 아니지. 나도 병뚜껑이 10개가 더 생겼는데 뭐 적어도 병뚜껑 하나나 2개는 더 부르겠지. 그게 물가 상승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 국민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 어떤 정치인이 전 국민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를 막 어디서 막 수십억 리터를 막 수천억 리터를 구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 1인당 한 20리터, 20리터씩 말통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뭐 석유가 아니더라도 뭐 가스라든지 뭐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뭐 그냥 음식 뭐 고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뭐 겨울에 우리 대한민국은 겨울에 추우니까 뭐 패딩 한 번씩 뭐 자기가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뿌리겠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나 개같이 빨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냥 돈을 뿌리겠대. 이 돈이라는 건요, 그 돈으로 교환할 물자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자가 그대로인데 돈만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이 인간한테는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를 소모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즘은 이제 여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뭐 딱히 킬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뭐 화장실 가야죠. 아니면 냉장고에서 뭐 물을 먼저 마시든지. 뭐 일단 돈을 마시진 않죠, 먼저? 물을 먼저 마시죠? 그리고 뭐 화장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용변을 보고, 씻고, 뭐 아니면 그 사이에 그 용변 보고 씻는 사이에 좀 심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든 간에 아니면 TV를 틀든 간에 전기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어마어마한 물을 쓰면서 용변 본 거 처리하고 씻고 나와서 옷 입고 뭐 그 다음에 뭐 학교를 가야 하든 출근을 하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뭐 얼굴에 뭐 좀 바르고 뭐 좀 하고 또 옷 입고 막 그러고 이제 집을 나서죠. 집을 나서면 뭐 학교를 가든 일터를 가긴 하든 뭐 이렇게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아니면 자기 차나 오토바이를 타든 간에 또 기름을 때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가 방금 예를 들었듯이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다 뭐든 물자가 중요한 거지 돈은 그 물자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 근데 돈만 세상에 막 물이 하나도 없는데 내 방에는 막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 쌓여 있어. 물이 없는데 그럼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뭐 돈으로 여러분 샤워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여러분 용변 보고 이렇게 어떻게 그 뒷처리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지폐로는 뭐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지폐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지폐의 가치가 굉장히 형편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게 그 사회 메커니즘입니다. 경제 메커니즘이고. 이게 뭐 당장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체급인 사회에서 그 돈 얼마 푸는 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어마무시해요. 그거 어마무시한 거 모르겠다라고 뭐 미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푼 돈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 그 여러분들이 사기 어려워하는 비싼 재화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비싼 물건들 있죠. 그 비싼 물건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누구나 원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비싼 물건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집이죠? 집. 그 집이 아닌 다음에는 뭐 떠오르는 게 이제 뭐 고급 슈퍼카 뭐 이런 거 아니면 명품. 사실 뭐 저는 명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사치품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비싸다는 거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거기에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더욱 많은 물자를 희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은 물물교환을 안 하죠. 그럼 물자를 희생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그만큼 많이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싼 물건만 더더욱 비싸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물자는 그대로인데 이 시중에 돈의 양만 늘어난다면 비싼 것만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 비싼 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갖고 있는 돈이 늘어나. 왜냐? 누구나한테 똑같이 줬으니까. 그러면 덩달아 비싸진다. 그러면 나한테는 돈 10원 한 장밖에 안 늘어났지만 100명, 100만 명, 1000만 명, 억명한테 10원 한 장 늘어났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그 비싼 물건은 나는 원래부터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가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10원 있는데 쟤도 10원 있네? 쟤도 10원 있네? 쟤도 10원 있어. 그래서 저 물건이 한 만 원이야. 근데 나 10원 더 생겼네? 나 이제 20원 있어. 그럼 쟤도 생기고 그렇게 다 20원 생긴 사람이 이만큼 늘어나면은 그 순식간에 바로 그냥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는 유리할 게 없다 이거예요.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냥 개개인의 이득인 측면에서도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빌 받아가지고 모두에게 돈 뿌리자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자주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또 조만간에 또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또 계속 꾸준히 또 한번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